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 손해배상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있는 배상책임, 즉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는 경우에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드리기 앞서서 배상책임보험이 어떠한 사고의 경우에 접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세 번째로는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발생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렇게 있고, 책임보험은 개인보험과 다르게 청구 과정이 많이 복잡하기에 보험 소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사고 당시의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에게는 몇 퍼센트의 과실이 있는지, 또 피해자에게는 몇 퍼센트의 과실이 있는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비로 100만 원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서 이 10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과 배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똑같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부분만큼은 공제해서 지급되는 점 유의 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치료비 100만 원을 실손의료비에서 100만 원을 받고 배상책임보험에서 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피해자가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요, 보통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을 드리면요, 개인보험에서 많이 쓰는 AMA 장애평가 방식을 통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행해 주십니다. 허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식을 통해서 장애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식은 차이가 있기에 장애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장애 기간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식을 따르고 개인보험에는 AMA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서 장애진단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서류들이 중요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꼭 보험 소비자들께서는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고 당시의 입증 영상입니다. 두 번째, 치료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세 번째, 후유장애 진단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